됐니? 자, 적어볼게요. 38쪽에. 자, 일단 우리 오늘 미분계수 나가기 전에 1번 평균 변화율부터 갈게요. 가볍게 설명하고 봅시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 우리 이미 알고 있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기울기예요, 기울기. 네, 가볍게 얘기하면 기울기란 뜻이야. 이게 정확하게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연속함수 fx가 있었다고 칩시다. 연속함수 fx 뭔 소리야? 끊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지. 그랬을 때 그래프 위에 두 점을 잡았어. 이렇게. 그때 x좌표를 a, 그때 x좌표를 b라고 합시다. 그럼 자연스럽게 함수값이 fa고 당연히 함수값이 fb겠죠. 딱 이 상황이야. 두 점이 필요해. 저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겠다. 이 말이 어렵지 않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 어떻게 쓴다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많이 했던 거예요. 그냥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근데 이제 거기다가 표현을 조금 배워볼게. 어떤 표현을 배울 거냐면 이거를, 자, 이거 x가 b부터 a까지 변했으니까 요만큼 변화하는 x의 양을 x가 변했으니까 델타 x라고 씁시다. 그래서 이렇게 델타 x 세모인데 직각삼각형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이름은 델타 x라고 읽기로 했어. 델타 x. 그러면 y도 변했겠죠? 여기서부터 요만큼. 그래서 델타 y. 델타 x분의 델타 y를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기로 하는 건데, 그래서 생각해보면 얘가 변화량이야. 얘도 변화량. 양분의 양을 분수로 표현한 걸 율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원래 초딩 때 그렇게 배우거든? 잘 구분이 안 됐었지만 이거 다른 거잖아. 그쵸? 비랑 비율은 다른 거야. 그래서 요거 비율은 분수꼴. B는 쉽게 얘기하면 몇 대 몇 이런 걸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비율. 그래서 이걸 우리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배웠는데 이제는 조금 x 변화량이라고 합시다. 이름이 변화량이니까 x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겠다. 끝.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 그치? 두 점을 가르쳐주고 기울기 찾는 건데.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고, 기하학적인 의미로 가볼게요. 그러면 뭐겠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또는 선분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기하학적인 의미라고 부릅니다. 기하학적인 의미가 뭔 뜻이니? 그냥 도형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제 미분 계수를 배워봅시다. 자, 내용은 별거 없어. 내용은 별거 없어. 시작도 똑같아요. 연속함수 fx가 있었다. 끊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고,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한 번에 그냥 할게. 원래 내용이 두 개를 뜯어야 되는데 한 번에 좀 해볼게. 여기가 a가 있었어. 여기를 b라고 우선 써볼게요. 똑같아. 여기 fa고 fb야. 함수값 fa, fb야. 자, 그리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그렸어. 이거는 평균 변화율이지. 이거는 평균 변화율. 델타 x분의 b-a분의 fb-fa를 한 거니까 얘는 평균 변화율이거든. 근데 이제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하고 싶은 거냐면 얘를
점점 이쪽으로 가까이 가고 싶어졌어. 얘를 점점 이쪽으로 가까이 갈 거래요. 그랬을 때 저 빨간색이 어떻게 변할까를 관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기 얘네들을 있는 점이 직선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일단 요것부터 하나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얘들아. 이 점, 그냥 이 점이야. 요 점에서 접선 몇 개 그릴 수 있어? 요 점에서 접선. 한 점. 딱 그래프에 한 점이야. 접하는 직선 하나 있지. 예를 들어 생각해봐. 이런 거. 이차함수가 있어.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잖아. 요 한 점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프가 있는데 저런 이차함수 같은 저런 놈이라면 사실은 이 점에서 접선은 하나 존재해요. 얘가 접선이라고 해볼게요. 접선은 이거 하나 존재한다는 거지. 접선은 얘가 하나 존재. 접선은 U1 한 거야. 그치? 그런데 내가 여기서 요 점을 점점 가까이 가면 요 점이 점점 다가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생겨? 요 빨간 직선이 얘가 이 점이 가까이 오면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다가 그 두 점이 거의 붙으면 마치 이 둘을 잇는 선분, 직선이 마치 뭐와 똑같더라? 접선처럼 된다. 즉, 이 빨간 기울기에 계속 얘를 가까이 가져가면 거의 뭐랑 똑같다? 요 점에서의 접선과 기울기가 똑같더라. 그치? 내가 여기다 이걸 쓸 건데 사실 이게 있는 그림이 아니야. 좀 그냥 이해하는 수준으로 받아들여 볼게. 자, 이게 첫 번째 점이라고 할게. 고정된 점. 원래 점은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만 이렇게 하라고 해볼게. 요 점이 가까이 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 점이 점점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야. 이해되지 상황? 그러면 여기 중심이랑 중심을 이었더니 요렇게 가까이 와. 그럼 사실 그 두 원이 거의 이렇게 겹쳐지면 점점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게 마치 뭐와 똑같다? 마치 접선의 기울기를 향해 가더라. 이 뜻인 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저 빨간색 기울기가 얘가 점점 다가오면 극한값이 뭐가 된다? 오렌지가 된다. 그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쓰면 돼? 자, 얘가 평균 변화율인데 리미트 B를 점점 가까이 A로 보내봐야겠어.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얘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변화량분의 변화량인데 이제 뭐가 없어졌냐면 여기가 델타 X고요. 그렇지? 여기가 델타 Y인데 그래서 첫 번째 개념만 중요하니까 이것만 잘 들으면 돼.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어디가 줄어드는 거야? B가 점점 A로 오라는 말은 요 노란색 델타 X가 점점 줄어들으라는 소리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저 노란색 그림에서 보면 델타 X분의 델타 Y가 있었는데 요 녀석이 점점 0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이야. 얘가 점점 0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 그러면 얘가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야.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인데 그 두 점이 마치 무슨 점처럼 보인다? 한 점처럼 보인다. 그래서 얘가 뭐랑 거의 똑같아지더라? X가 A에서의 직선의 기울기 극한값이니까 뭐처럼 보인다? 뭐가 된다야?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아지더라. 그럼 이거를 이제 뭐라고 이해하면 될까? 이게 기하학적인 의미겠지. 그러니까 저 점을 점점 가까이 가져가면 원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였는데 이 직선이 뭐로 된다? 오렌지색 접선의 기울기가 돼버린다. 이 말이 되겠어? 그럼 이제 이것도 표현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표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FA를 함수값이라고 부르지. 함수값.
근데 우리는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이 표현은 못 써. 그치? 그래서 어떤 표현을 가져다 쓰기로 했냐면 이렇게 써야겠다. A라는 점에서의 이렇게 쓰면 함수값인데 거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프라임을 붙여서 F 프라임 A라고 읽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아, X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X가 A 1대1 혹은 에서의 미분 배수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됐지? 그래서 미분 계수의 뜻이 뭐다? 아,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 식이에요. 어떻게? X가 이렇게 변할 때 이렇게 됐니?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니까 평균 변화율에다가 리미트 붙여놓은 극한값이라고 쓰면 되겠네. 됐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미분계수 F'A라고 부른다고. 그리고 약간 조심해야 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인 거야. 평균 변화율이잖아 이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야. 근데 그게 완벽하게 미분계수랑 같은 말은 아니야. 거의 그렇게 써도 된다야. 좀 이따 다시 얘기해 줄게.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하나의 식으로 정리해서 쓰기로 했어. 다 맞는데 조금 이쁘게 써보자. 어떻게 써볼 거냐면 아, B를 그러면 A에서 이만큼 움직인 게 B니까 얘를 A 더하기 델타 X라고 써도 돼. 귀찮아. 델타 X 너무 귀찮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써볼까? 라고 생각을 해본 거임. 델타 X를 H로. 자, 그럼 이제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리미트 B가 A로 갈 때 자자자 천천히 봐. B에서 A로 가는 FB-FA 이거를 잠깐 볼게. 잠깐 멈춰봐. 델타 X가 0으로 가는 걸로 바꾸면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델타 Y를 좀 뜯어서 쓰자. 그리고 저거를 좀 뜯어서 써볼게. B를 A 더하기 델타 X A를 그냥 A B를 A 더하기 델타 X A를 그냥 A 이렇게 써도 된다. 이해됨? 그지? 그냥 이거 풀러서 쓴 거야. 뭐를? B를 그냥 이렇게 길게 쓴 거야. 문제 없죠? 근데 귀찮아. 너무 길어. 그래서 아, 이거를 좀 줄여서 써야겠어. H라고 써야지. 그리고 써놓고 나서 보니까 여기 A 더하기 H 그냥 쓰면 돼. 여기 F A 쓰면 돼. 근데 이건 어차피 A 더하기 H에서 A를 뺀 거니까 누구만 남지? H만 남겠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되겠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하나로 줄여서 우리는 이렇게 쓰기로 하겠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밑에 줄에 있는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겁나 긴데 이 녀석을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해야지 라고 이름 붙이겠다.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야. 그치? 근데 얘들 어차피 이게 세 개가 지금 똑같은 식이잖아. 그리고 이거를 줄여서 쓴 거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생략해도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이렇게 두 덩어리로 외우면 돼. 어차피 얘가 얘야. 그치? 얘가 얘야. 이거는 중간에 그냥 거쳐가는 징검다리라고 생각하시고 미분계수의 정의 하면 이렇게 쓰면 돼. 이제 한번 천천히 적어보시고 또 뻔하잖아 이거. 다음 시간은 요 한 칠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좀 더 봐요. 저기까지 적고 머릿속에 좀 넣어봅시다.
한번 배웠던 친구들은 기억 새록새록 올라오지.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그냥 표현이야 이렇게 쓰기를 했다 라고 했으니까 그렇군. 그래서 F'이 붙으면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려고 이렇게 했구나.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읽으면 되겠더라.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써봐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걸 쓰면 돼요? 첫 번째 거 요거 이렇게 세 개가 쭉 하나의 메모 안에 들어있을 때 얘는 어차피 줄여서 쓴 게 저거니까. 됐지? 여기는 지워도 되죠. 여기는 지워도 되죠. 오늘 1교시는 뭐 문제를 안 풀어도 됐니?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 거를 이걸로 하나 하고 여기에 살이 좀 더 붙어야 돼. 살이 더 붙어야 돼. 일단은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어차피 말 나온 김에 붙여도 될 것 같아서 좀 더 가볼게요. 나는 더 이상 머리 안 들어갈 것 같다는 사람이 있어. 좀 더 크게 넣어보자. 조금만 더 넣어보자. 됐니? 자, 그럼 이제 얘들아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거든. 근데 여기에 약간의 문제점이 조금 있어. 약간의 문제점이 조금 있긴 해. 혹시 어디가 문제인지 알겠어? 문제점이 살짝 있어. 왜 문제점이 살짝 있냐면 이거 리미트잖아. 극한이지? 그러니까 극한값이 있으려면 극한값이 있다는 건 극한의 정의상 어떤 거 두 개가 있어야 돼. 조극한이랑 무극한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만 봤지? A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만 봤잖아. 사실은 뭐도 있어요.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놈도 있어야 돼. 되겠니? 그 얘기를 잠깐 좀 할게요. 38쪽에 자리가 없으면 39쪽에 이어서 쓰셔도 돼요. 자리 있으면 좀 더 이어서 쓰고. 됐어,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지? 이해가 안 될 것까지는 없잖아. 그중에 이렇게 하기로 했다, 약속이니까. 자, 근데 조금 더 자세히 가볼게. 미분계수를 할 건데, 이게 오른쪽에서부터 오는 극한만 해도 되는 건가, 이게? 이게 문제라. 그래서 그거까지만 이야기하고 가볼게요. 3번은 얘들아 있는 용어는 아닌데 교과서에만 안 써있고 모든 선생님들은 다 쓰는 말이고 여러분도 쓸 말이거든. 그래서 그냥 쓸게. 요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볼게요. 요거까지 하고 가면 되지. 좌미분계수는 우미분계수. 대충 느낌은 미분계수니까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면 돼. 미분계수니까 접선의 기울기. 그런데 좌미분계수니까 왼쪽, 우미분계수니까 오른쪽 이거야 그냥. 그래서 가볼게요. 자, 여기에 연속함수 y는 fx가 있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무슨 짓을 할 거냐면 a가 있었어. 오른쪽에 a 플러스 h가 있던 거야. 왜 플러스겠어?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이 변화하는 양이 델타 x, 즉 h라고 합시다. h가 더해졌으니까 오른쪽으로. 그래서 여기 x라고 표현될 때, 그럼 우리는 오른쪽에서부터 오는 미분계수를 표현을 해볼 건데, 자, 두 점을 잇는 직선에 기울기 그냥 하자. 기울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놈이 정해졌어. 그래서 이 빨간색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쓸 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이렇게 쓸게요. x 증가량 빼기 y 증가량. 그 녀석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는데 F'A라고 부르면 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이거 오른쪽에 있는 것만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자.
극한처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겠다? 무, 미분, 개수라고 부르겠다. 쌤, 근데 이게 h가 0으로 가는 건데 이게 오른쪽에 있다고 어떻게 확신하죠?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럼 h가 0 플러스니까 아, 양수구나. 그럼 a 더하기 h 하면 오른쪽에 있는 거구나 라고 할 수 있잖아. 됐어? 다시 여기 없으면 h가 0으로 가는 방법이 두 개 있잖아. 오른쪽에서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근데 만약에 h가 음수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말이 안 돼서 요렇게 해주면 아, 이제 음미분계수네 라고 확정할 수 있겠다. 됐지? 요거 그림 지워도 되지, 조금? 됐어? 자, 근데 극한이라며. 극한은 좌극한, 우극한이 있으니까 여기도 있을 수 있잖아. 여기서 기울기 구하고 가까이 오면 이 녀석도 점점 두 점이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거의 겹쳐지지 않을까? 그치? 자, 근데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이 녀석의 이름을 뭐라고 쓸 건가가 문제야. 근데 h를 양수라고 하고 얘를 이만큼 갔으니까 얘는 h만큼 왼쪽으로 갔다고 치면 얘는 이름이 이렇게 쓰면 되지. y값을 뭐라고 쓰면 되니? 이렇게 쓰면 되지. 이거 이름을 안 썼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렌지를 쓸 건데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모양으로 써야 되잖아. 그대로 써볼게. 그리고 살짝 헷갈릴 수 있어.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한번 가볼게. 자, 그러면 x제곱 0분의 y제곱 0할 거니까 누구에서 누굴 뺄 거냐? 너에서 너를 뺄 거니? 오른쪽에서 왼쪽 빼지 않아? 오른쪽에서 왼쪽 빼지 않아? h가 0 오른쪽에서 왼쪽 거 빼야지. 일단 보세요. 안 써도 돼. 일단 보세요. y값이 오른쪽에 있는 y값에서 왼쪽에 있는 y값을 빼야지. 여기까지 썼어. 됐어? 잠깐 보고 나서. 자, 근데 이거 지금 h 0으로 가는데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일까 음수일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양수 같은데. 에? 왼쪽으로 갔는데? 잘 봐야 되나? a-h라는 건 a에서 h를 빼는 거지. h를 뺐는데 왼쪽에 있다는 건 h는 양수라는 소리 아니야? 다시. h가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h,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h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치? 응? 자, 그래서 요거야. 근데 좀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드냐면 0으로 가는 우극한이라고 써놓고 이게 왼쪽에 있는 걸로 바라보니까 좀 이렇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잖아. 맞지? 그리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얘가 더 긴 식이고 얘가 짧은 식 이렇게 돼야 되는데 누구는 이렇게 생기고 누구는 이렇게 생기니까 마음에 안 든단 말이지. 그래서 머리를 좀 써보자. 자, 일단 봐봐요. 요거 계산하면 분모 뭐야? 일단 있는 그대로 써볼게. 분모 뭐야? h야. 분자 fa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h. 겁나 기분 나쁜데? 아직까지 질문 없지? 아직 결론 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겼어. 별론데? 얘가 앞쪽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모양이 똑같이 만들 수 있으니까 얘를 앞쪽으로 분자하려고 하면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곱하면 되지. 그래서 써볼게요. 아직 안 써도 돼. 이거 쓰지 마. 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야. 중간에 마이너스 위아래 곱했더니 이렇게 생겼어. 됐어? 여기까지 됐어? 자, 이 모양 잘 봐. h가 양수예요. 마이너스 h 그럼 a 마이너스 h a 이렇게 생긴 거네. 이거 여기서 따온 거 아닐까? 이거 마이너스 h a 마이너스 h 마이너스 a에서 따와서 마이너스 h만 남은 거 아니었을까? 그치? 아니, 잘 들어야 돼. 졸지 마. 다시 이거 요놈 때문에 a 마이너스 h
요놈 때문에 마이너스 A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야. 그치? 자, 그럼 이제 잘 봐봐요. 우리는 규칙을 알아냈어. 아, 여기랑 여기랑 똑같고, 여기랑 여기랑 똑같고, x 증가량, y 증가량, 뺀 녀석의 극한값을 미분계수라고 부르면 되겠구나. 여기랑 여기랑 똑같고, 여기랑 여기랑 똑같고, 이거 뺀 거, 이거 뺀 거의 극한값을 미분계수라고 부르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 오렌지색은 왼쪽에서 오는 거였으니까 얘는 좌미분계수라고 부르면 되겠구나. 모양도 A-H면 왼쪽이잖아. 그쵸? 그런데 여전히 기분이 나쁜 거 0 플러스 H라고 써놓고 좌극한이라고 읽는 게 기분이 나쁜 거야. 그치?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앞단원에서 좀 열심히 연습했던 치환이라는 걸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H를 플러스 T라고 바꾼다고 쳐봐. 들어봐. 마이너스 H를 플러스 T라고 바꾼다고 쳐봐. A 플러스 T, A 플러스 T, 그럼 T는 어디로 가면 되지? 0 마이너스로 가면 되지. 그거 가면 되니까. 있니? 해서 결론 쓸게요. T 대신에 H라고 그냥 다시 바꿔 쓸게요. 어차피 모양이 의미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 넣을 수 있는 거고, 그럼 이 녀석은 뭐라고 부르면 된다? 점유분계수라고 부르면 되겠네? 요건데 0-니까 얘가 A보다 작은 거 왼쪽이구나. 이렇게. 다시 얘는 누구를 거쳐온 거라고? 누구를 거쳐온 거야? T라는 놈을 거쳐온 거야. 이렇게 0-M T F A 마이너스 T 아니 플러스 T 마이너스 FA인데, 아니 쟤는 A고 H고 얘는 T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대응 관계니까 그냥 얘 T를 H로 바꿔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 자, 이거는 지금 과정을 설명해서 어려운 건데 여러분한테 이 과정을 다 익히라고 하진 않을게. 근데 갑자기 이렇게 써놓고 얘들 이거 좌극하냐? 외워. 왜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외워.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원리를 한번 설명을 한 거야. 한 번 설명했고 두세 번 익힐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저렇게 좀 복잡하게 만들어졌구나 라고 했대. 그래서 결론 말하고 싶은 거 뭐다? 이렇게 생긴 걸 우리는 좌미분계수라고 부를 거라고. 대신에 형태는 잘 보세요. 여기 A는 똑같고 여기 HH가 똑같고 얘가 0-니까 왼쪽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된다고. 됐지? 자, 그럼 봐봐.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 저 빨간색으로 구한 우미분계수라, 이것도 줄여서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누가 이렇게 쓰냐? 사실은 보여주려고 이렇게 쓴 거지. 사실은 누구로 써도 되는 거니?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여 오른쪽에서의 미분계수, 즉 오른쪽에서부터 오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그리고 왼쪽에서부터 오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얘네 둘이 따로따로 구해봤는데 얘네 둘이 만약에 같으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극한값이 있는 거야. 그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있어. 그럼 우리는 그거를 미분계수가 있구나 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됐죠? 자 불린 사람 좀만 눈 떠봐. 다 했어. 이 얘기까지 하고 끝낼 거야. 자, 해서 우리는 뭐 이렇게 계산, 결론 낼게요. 이렇게 구한 좌미분계수랑 이렇게 구한 우미분계수가 같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해?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부르기로 했어. 같은 말로 F'A가 존재한다 라고 부르기로 했어. 다른 말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하기로 했다. 됐지? 그래서 요 그림에서 우리는 뭐 적어 놓으시면 되냐면, 일단 이 그림의 색깔은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고요. 오른쪽 빨간색, 왼쪽 오렌지색 여러분 알아서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른쪽에서 오는 건 이렇게 생겨서 우미분계수,
왼쪽에서부터 오는 건 이 과정 안 써도 되고 이거 쓰시고 이걸 좌미분 개수. 그리고 얘네 둘이 같으면 결론 그 밑에다가 이렇게 구한 정미분 개수, 이렇게 구한 음미분 개수가 같을 때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 혹은 미분 개수가 존재한다, F'A가 존재한다 라고 말한다. 거기까지가 화요일 배치 테스트 써야 되는 거. 좀 전에 칠판이랑 요 칠판이랑 이건 네모칸 안에 있는 거 쓰면 돼. 네모칸 안에 있는 거랑 하얀색.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들아 이거를 그냥 오렌지 저 끝에만 얘기해도 돼. 문제집은 저렇게 끝에만 돼 있어. 저렇게 생겼고 저걸 좌미분계수, 이걸 우미분계수라고 한다. 그런데 사실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지 왼쪽에서부터 왔으면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왜 저렇게 넘어가는지를 한 번은 볼 필요가 있다. 한 번. 왜 그렇게 나왔는지는 이유는 알아야 될 거야. 그냥 닥치고 외우세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그냥 이유 따위는 궁금해하지 말고 그냥 외우자, 닥치고 외우세요 하는 게 고등학교 수학 단원에 2단원 있어, 2단원. 한 단원 배웠잖아. 함수의 극한. 극한 증명 선줄 못해요. 증명 못해. 그래서 그냥 외웠잖아. 수렴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영양에서 나누기 있다. 거기에 왜라는 질문은 없어. 어차피 우리가 증명 못해. 그리고 통계 배운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알려져 있어 그냥 외워라고 했던 게 있었을 거예요. 통계 시험 본 사람. 기억도 안 나지? 몇 개 있어요, 몇 개. 통계는 몇 부분 나와요. 이항 분포, n이 충분히 크면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 왜요? 몰라. 됐니? 자,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야 되고 중요한 건 형태를 기억하셔야 돼요. 형태를 기억합니다. 어떤 형태? 우미분계수면 이렇게 생기고 좌미분계수면 이렇게 생기고. 이제 오렌지 이거 어차피 지워도 되지 이만큼. 이거 지우고 나면 그럼 생각해봐.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똑같다라는 말은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똑같다는 말이잖아. 근데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똑같으면 우리 2번 쓰냐? 2번 안 쓰지. 한 번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합쳐서 써야지. 어떻게?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존재하면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된 거야? 빨간색 우극한도 해보고 오렌지색 좌극한도 해봤는데 같더라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지. 그래서 해봤더니 얘가 존재하면 그걸 우리는 F'A라고 부르겠다. 이거를 식으로 쓰면 이거예요. 그치? 이걸 식으로 쓰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까지 하나만 더 써주자. 이거까지 이거 플러스도 해보고 마이너스도 해봤는데 둘 다 똑같더라 그랬을 때 이렇게 쓴다. 둘 다 똑같더라 그랬을 때 이렇게 쓴다. 그리고 여기에 색깔만 하나 넣어놓을게요. 항상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같아야 해요. 너무 당연하죠. x 증가량보다 y 증가량인데 x 증가량이 다르면 안 되지.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 한 덩어리야. 문제 하나도 안 풀고 1시간에 썼네. 그치? 근데 이거는 빨리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천천히 다시 한번 쓰면서 내 걸 만들어야 되는 놈이라서. 미분계수 배웠는데 미분계수 정의가 왜 그렇게 되는지 못 썼다? 그거는 사실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서. 됐죠? 얘는 40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됐니? 자, 그러면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하려는 건가? 이것만 몇 개 좀 보고 볼게요. 40쪽에 있는 거 문제 몇 개만 보고 끝냅시다. 죽지 마. 지우나 살아나 죽지 마.
지워도 되죠? 자, 가볼게. 31번. 문제를, 이거 아직 머릿속에 살짝 살아있을 때 좀만 몇 개만 보자. 31쪽에. 자, 2차 함수가 있대. 그림 그릴 필요 없고. 평균 변화를 연습. fx가 x제곱 더하기 3x란다. 자, 문제가 x 값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변했대. 그동안의 평균 변화율과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변하는 동안의 평균 변화율을 구했는데 둘이 똑같았다. 이니 뭐 말만 어렵게 써있는 거지 있는 대로 씁시다. 자, 평균 변화율 정의가 뭐였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다른 표현은 배운 적도 없는 거 같네요. x 증가량 오른쪽에서 왼쪽 거 빼세요. 여기 똑같아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거랑 뭐랑 똑같았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화량 a 마이너스 1분의 fa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이게 똑같았다고 그냥. 이해되지? 평균 변화율이 리미트 없는 거고 x 변하는 만큼 y 변하는 만큼 x 변하는 만큼 y 변하는 만큼 계산 분모사 f2 얼마야? 다 보여놓고 하자. f2 4 6 10 여기는 10 f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면 4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 요거랑 a 더하기 1분의 fa는 a제곱 플러스 3a고 f 마이너스 6 빼놓을까? 1 마이너스 3이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2네. 맞지? 마이너스. 아니, 계산 문제네. 그냥, 그죠? 대각선 해가지고 만족하는 a 값을 찾으세요. 계산해서 답 내보자. 계산해서 답 내보자.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 이것도 지울게요. 생각하고 이제. 자, 32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2번. 이거 A 얼마나? 1? 자, 32번. fx가 이렇게 생겼대. 자, x 값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변하는 동안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세요. 어떻게 구한다고? 평균 변화율이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건 뭐 그냥 빼박 그냥 이 모양밖에 없다라고 했었고, 그렇죠? 그다음 x가 c에서의 미분계수. 이제 요게 문제인데, 우리 저거 미분하면 뭐가 되는지 아는 사람이 있지만 아직 우리 안 배웠고 그렇게 풀 거 아니고, 미분해서 풀 거 아니야. 미분해서 풀 거 아니야. 우리는 미분계수 푸는 방법 하나밖에 안 배웠어. 그렇지? 어떻게? 이 녀석의 다른 표현은 뭐야? f 프라임 c. 그렇지? f 프라임 c는 어떻게 구하는데? 배운 거 방법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서 c 더하기 h 마이너스 fc 이렇게 쓸 거는 그런 방법이 하나 더 있긴 하죠. 어떤 방법이 있었지? x가 c로 가는데 x 마이너스 c분의 fx 마이너스 fc. 물론 여기가 비어도 상관없었고, 맞지? 결론은 중요한 건 얘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요거 연습하고 있으니까 요걸로 바꿀게요. 있는 그대로 쓰자. h 영수가요. h분의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어디다 집어넣는 거지?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FC 플러스 H는 C 플러스 H 제곱 더하기 C 플러스 H 빼기 FC는 저기다가 C 넣으면 C 제곱 더하기 C. 이거 매번 이렇게 일일이 계산해야 되냐? 아직은 이렇게 해야지. 아직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빨리 도함수를 배울 거야. 이분 해버리게. 근데 아직은 우리가 가진 기술이 좀 몇 개 없다 보니까 정의 그대로 풀어야죠. H분의 1000개 C제곱 2CH H제곱 더하기 C 더하기 H 빼기 C제곱 더 빼기 C 지웁시다. 이렇게. 그리고 분자에 H 남았고 분모에 H 있으니까 약분합시다. 0분의 옆골의 기본은 약분이니까 자 H로 약분하면 이렇게 남네. 그래서 누구 남았냐면 BC H 1 남았어. 괜찮니? 약분했어. 빨간색 H 분모 0 되는 거 없어졌으니까 뭐 하면 돼요? 극한 대입하면 되죠? H에다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C 플러스 1 나왔네. 결론 이거 계산하면 2C 플러스 1 나왔는데 얘네들이 같아지는 C를 찾으세요. 못생겼다. 이렇게 직접 해야 되니? 우리는 미분계수는 이렇게 직접 해야 돼. 그래서 빨리 2단문을 넘어가야 돼. 미분계수 할 때마다 이렇게 계산하기 싫으면 빨리 2단원을 넘어가서 우리 도함수라는 걸 배워야 되거든. 근데 일단 평균 변화율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평균 X신가량과 Y신가량으로 계산한다. 부분은 기억합시다. 됐니? 그러면 잠깐 쉬었다. 잠깐 쉬었다.